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해외 제작사들의 활동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뉴요크 국제공항에서 인력 부족과 장비 문제로 항공편 지연과 취소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뉴요크 공항에서 수십 편의 항공편 운항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미국 내 사성 장군의 20%를 감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에게 자진 출국 시 현금과 항공권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서 A형 간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당국이 각별한 위생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외국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영화 산업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으며 해외 제작사들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할리우드를 비롯한 미국 영화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가 미국에 들어오는 즉시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즉각 시행할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Our film industry has been decimated by other countries taking them out, and also by incompetence, like in Los Angeles, the governor is a grossly incompetent man. He's just allowed it to be taken away from, Hollywood. Hollywood doesn't do very much of that business. They have the nice sign and everything's good, but they don't do very much. A lot of it's been taken to other countries, and a big proportion. 현재 백악관 측은 외국 영화 관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뉴요크 국제공항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항공편 취소와 지연 사태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콧 커비 유나이티드 항공 CEO는 공지문을 통해 관제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뉴요크 리버티 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가운데 하루 35편의 유나이티드 항공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연방항공청의 담당 관제 인력 중 20% 이상이 파업을 벌이면서 뉴요크 공항이 운항 예정인 항공기술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며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플라잇 어웨어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뉴요크 공항에서는 인력 부족과 장비 문제로 400편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2,000편에 가까운 항공기 지연 사태가 보고됐습니다. 오늘은 전선 화재로 관제사와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들의 연결이 90초 동안 완전히 끊어지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This is bureaucracy at its worst. Problems have been going on not just for years but for decades. 존 더비 교통부 장관도 뉴요크 공항의 오래된 항공교통관리 시스템을 지적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미국 내 사성 장군과 제독 수를 20% 감축하라는 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늘 전군에 걸쳐 사성 장군과 제독은 최소 20%, 그 외 장군급 인사는 10% 줄이라는 지침을 담은 메모를 국방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군 내 장성과 제독은 약 900명으로 추산됩니다. 해당 메모에는 이번 감축 조치가 중복된 군 구조를 개선하고 지휘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찰스 브라운 전 합참 의장을 비롯해 해군 제독 5명과 육군 장성들을 해임하며 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현금과 항공권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불법 체류자가 스스로 미국을 떠날 경우 귀국 항공편 지원과 함께 $1,000의 현금을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진 출국 신청은 국경 세관 보호국이 운영하는 CBP 홈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보상금은 귀국 사실이 앱으로 확인된 이후 지급됩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자진 출국은 가장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자진 출국을 통해 강제 추방에 드는 비용의 최대 70%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한 건의 강제 추방에는 약 $17,000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의 이민정책연구소는 올해 들어 최소 5,000명의 불법 이민자가 해당 앱을 통해 자진 출국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서 A형 간염 발병 사례가 증가하면서 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LA 공중보건국에 따르면 A형 간염 발병 건수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3배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165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29건이 보고됐습니다. A형 간염은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주로 밀접한 사람 간의 접촉이나 오염된 음식, 물을 통해 전파됩니다.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감염 여부를 모른 채 지나칠 수 있으며 드물게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식사 전과 조리 전 그리고 화장실 사용 후 손을 자주 씻고 A형 간염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샌디에고 인근 바다에서 10여 명이 탄 보트가 전복돼 당국이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오늘 오전 6시 30분쯤 샌디에고에서 북쪽으로 20마일가량 떨어진 델마의 한 해변가에 보트가 전복된 채 떠밀려 왔으며 사망자 3명과 생존자 4명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당시 보트에 총 16명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현재 실종된 9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에 나선 상태입니다. 생존자 4명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은 30대고 1명은 10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비대는 보트 안에서 12벌 이상의 구명조끼와 휴대폰 가방, 여러 개의 물병 등이 발견됐으며 보트 엔진이 크게 손상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탑승객들이 불법 입국자로 추정되며 인신매매와 연관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전역 14개 주에서 판매된 토마토 제품이 살모넬라균 오염 우려로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레이앤 마스카리와 윌리엄스 팜스 리팩이 유통한 일부 토마토에서 살모넬라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확인돼 긴급 리콜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인 레이앤 마스카리 토마토는 플라스틱, 크렘셀에 4개씩 포장된 제품으로 일리노이와 인디애나, 켄터키, 미시건, 미주리, 미시시피, 뉴욕,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테네시, 위스콘신 등 11개 주의 고든 푸드 서비스 매장에서 판매됐습니다. 윌리엄스 팜스 리팩이 회수한 토마토는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4월 23일부터 28일 사이 유통된 제품입니다. FDA는 해당 제품을 즉시 폐기하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추기경단 비밀회의 콘클라베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탈유럽화를 강조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유지에 따라 백인 출신이 아닌 교황이 선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붉은색 모자를 쓴 추기경들이 하나 둘 바티칸에 도착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스티나 성당에서 열릴 교황 선출 비밀회의 콘클라베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단은 모두 133명. 유럽 출신이 53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지만 아시아 23명, 남미 17명 등 비유럽 출신 추기경이 82명으로 유럽보다 29명 많습니다. 처음 콘클라베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가 출신 추기경도 12명이나 됩니다. 이 중 4분의 3을 넘는 108명은 교황 프란치스코가 서임한 추기경들. 어느 때보다 다양해진 추기경단이 교회의 중심을 유럽에서 제3세기로 옮기려 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유지에 따라 비백인 교황을 선출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로는 아시아의 프란치스코라 불리는 필리핀 출신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 프리돌린 안봉고, 교황청 서열 2위 피에트로 파롤린 등이 있습니다. 한국의 유흥식 추기경도 다코스 중 한 명으로 거론됩니다. 콘클라베 기간 동안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서 외부와 격리된 채 3분의 2 이상 득표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매일 투표를 이어갑니다. Voilà, tout se passe bien. Je suis très confiant. Très confiant. On aura un bon pape. On a plein de candidats possibles. I think it will be short. Hopefully. 하루에 2번 굴뚝에 투표용지를 태워 연기를 피우는 방식으로 결과를 알리는데 교황이 선출되면 흰 연기, 선출되지 않으면 검은색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사상 최장 기록은 2년 9개월. 지난 2005년과 2013년 콘클라베는 모두 투표 둘째 날 흰 연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흘러갈지 MBC가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 중 어디에 더 공감하느냐고 묻자 정권 교체론이 2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 가운데 어디에 더 공감하는지 물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의힘이 아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6%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36%보다 20%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은 지난 1월 말 50%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84%,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는 응답 9%까지 합하면 이른바 투표 의향층은 90%를 넘었습니다.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7%에 그쳤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지 다른 후보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4%로 다른 후보로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 15%를 크게 앞섰습니다. 지지하는 후보별로 나눠 따져봤더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도 불구하고 93%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보다 5%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지지층은 80%,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지지층은 74%가 계속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은 44%가 계속 지지 의사를 보이면서 보수 진영 후보들이 차례로 등장한 뒤 지지 강도가 19%포인트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는 민주당이 48%, 국민의힘 34%,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진보당 순이었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 선출 이후 4%포인트 상승한 반면 대선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조국혁신당은 올해 MBC 여론조사에서 가장 낮은 1%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 하루 동안 전화 면접 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5.4%,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의 파기환송 판결 후폭풍은 휴일인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연휴 한가운데 휴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공식 선거운동 전까지 모든 대선 후보들의 재판을 미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휴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뿐 아니라 대장동 사건 등 다른 재판은 물론 모든 대선 후보들의 재판들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감 시한은 공직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 0시. 이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 쿠데타를 막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사법부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법원의 건의를 위해서 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이 재판은 즉시 정지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재판이 강행된다면 이 후보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정치 개입은 없을 거라고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선 개입 조의되는 사퇴하라!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맞선 정치연대도 구성하고 나섰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특히 대법관 10명의 무더기 탄핵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48시간 만에 5,300여 명이 민주당의 새로 당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이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장의 탄핵 등 초강경 대응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휴가 끝나면 서울고법 앞에서 릴레이 규탄 회견 등 여론전과 법원 압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결국 지도부가 김 후보 측의 요구를 수용하며 골이 깊어지는 건 일단 막았지만 단일화 일정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당 사무총장과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두고 충돌했던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대선 후보. 결국 당 지도부가 김 후보가 요구했던 단일화 전 선대위 구성을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젯밤 의원총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상임선대위원장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에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안철수, 양양자 후보 등 6명을 임명했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유상범 의원을 본부장으로 하는 단일화 추진본부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방법론적인 이견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당 사무총장 교체와 관련해서도 지도부는 김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사무총장으로 교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단일화를 할 것인지 또 구체적인 방식은 무엇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부처님 오신 날인 어제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봉축 법요식에서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만났지만 당 지지층의 기대와는 달리 단일화 논의에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특히 김 후보에게 3번 만나자 제안했다는 한 후보 측의 주장을 김 후보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이상 징후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오는 12일부터 바로 선거운동에 돌입하려면 선거 공보물을 미리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 특히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을 넘긴 뒤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기호 2번을 배정받지 못하고 선거 자금도 지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두 후보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을 근거로 오는 10일과 11일 중 전당대회 소집 공고를 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경북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한덕수 후보는 서울에서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은 전례 없이 빨랐던 재판 속도에 대해 설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중에는 2000년 미국 대선 당시 재검표 논란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신속 재판 사례도 인용되는데 과연 적절한 비교였는지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론을 낸 대법관 10명 중 5명은 사건의 적시 처리를 강조하는 보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 재판의 성공 사례로 25년 전 미국 사건을 꺼내들었습니다. 2000년 엘 고어와 조지 W 부시가 맞붙은 대선 당시 플로리다주의 재검표를 중단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언급한 겁니다. 대법원은 플로리다 주 대법원이 명한 재검표 결정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3, 4일 만에 중단시켜 혼란을 종식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2000년 미국 사례는 이미 치러진 선거 결과를 확정하지 못해 생긴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시급한 결론이 중요한 반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개인에 대한 처벌은 물론 곧 있을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한 심리가 함께 요구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당시 판결은 사법부가 직접 선거나 정치에 개입했다며 미국 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대선 승자가 누구일지는 몰라도 패자는 명확하다며 국민 신뢰가 훼손된 법관이 패자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선 사법부가 대선 직전 유력 후보의 형사처벌 선고를 미룬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뉴욕주 맨해튼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성추문 입막음 돈지급 사건 선고를 대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후안 머천 판사는 대선에 영향을 받았거나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어떠한 오해도 받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형사처벌이 돼도 피선거권을 잃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례 역시 대한민국 상황과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현직 부장판사 역시 느닷없이 적절한 비교 대상도 아닌 미국 판결을 끌어왔다며 대법원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통일교 전 간부 부부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사흘 만인데요. 검찰은 전 씨를 상대로 김건희 여사에게 수천만 원대 다이아 목걸이를 전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 여사 선물로 보냈다는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4일 만인 지난 3일 건진법사 전 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전 씨가 김 여사에게 다이아 목걸이 등의 선물과 함께 통일교 측에 청탁을 전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통일교 내 재정국장을 맡았던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모 씨도 있건데 출국 금지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개발 지원과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5가지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통일교 측을 청탁 내용을 들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으며 윤 씨에게는 받은 목걸이와 가방은 잃어버렸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윤석열 정부 인맥을 연결하는 대가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을 대질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통일교 측은 교단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물 분석과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여사를 직접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하였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밝히면서 금품의 최종 목적지가 김 여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확인되면 피해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검찰 출석 조사와 관련해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 긴장이 인더스강을 둘러싼 대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더스강은 파키스탄이 식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생명줄인데요.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 1960년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지류를 인도가 막을 수 없도록 하는 인더스강 조약을 세계은행 중재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최근 26명이 숨진 카슈미르 테러 사건 이후 인더스강 지류를 막는 초강수를 꺼내든 겁니다. 파키스탄은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고요. 인도가 강에 구조물을 지으면 이를 파괴하겠다며 핵전력 등 모든 전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혀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구이저우성 유명 관광지 우장에서 유람선 2척이 전복돼 탑승객 84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당국은 잠수사 80여 명과 구조대원 300여 명, 구조보트 20여 대를 투입해 74명을 구조했지만 끝내 10명은 숨졌습니다. 구조된 탑승객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관광객은 출발 직후만 해도 날씨가 맑았지만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아들이 사업과 관련한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는 최근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는데요. 두바이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트럼프 호텔 분양 개시 행사에 참석하는가 하면 도하에서는 사우디계 후원사가 진행하는 골프장, 고급 빌라 계약 서명식에도 모습을 드러냈고요. 형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역시 동유럽을 돌며 각국의 지도급 인사들을 만났는데 이 일정들 역시 트럼프 일가의 사업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백악관은 대통령의 자산이 자녀들에 의해 신탁 관리되고 있어 이해 충돌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뉴욕타임스는 대통령 재무보고서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녀들의 사업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우리 AB 1755 Assembly Bill가 enact 되면서 2025년도에 얼마큼 많이 바뀐 거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을 진행하면서 이 AB 1755가 들어오고 많은 것들이 바뀌어졌어요. 변호사 사무실 입장에서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주시고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못 받게 됐습니다. 2024년도까지도 우리가 2016년, 2017년, 2018년도 케이스들을 맡아서 보상을 받아냈지만 지금은 Assembly Bill가 바꾸면서 very clear하게 법이 되게 날카롭게 깨끗하게 잘라놓는 기간 안에서만 소송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빨리 지금 리스를 했다면 차를 구입하셨다면 곧바로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셔서 수리 기록을 만드신 후에 빨리 케이스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제는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이 2024년도까지도 10년, 11년, 12년도 괜찮았어요. 13년도 괜찮았어요. 지금은 4년서부터 6년입니다. 그거를 이제는 realistically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얘기를 나눌 때 말은 지금 곧바로 차를 샀으면은 빨리 소송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소송을 해야 되는 역할로 나오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왜 빨리 소송에 들어가야 되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빨리 움직여야 되는 AB 1755 같이 나눴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5월 5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